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 TV입니다. 우린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중 어떤 건 평생 마음속에 남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래된 청첩장 한 장에 담긴 두 여자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그 진실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러웠어요.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고 오랜만에 들려온 택배 벨소리에 저는 살짝 놀라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아들 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요즘은 문자 하나로도 안부를 묻는 세상이라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오는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이 녀석이 또 무슨 일로? 웃으며 박스를 열었죠. 그 안에는 조심스레 포장된 하얀 봉투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 어머니,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요. 대신 택배로 보냅니다. 꼭 와주세요. 어머니가 없으면 결혼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혼이라니 이제 정말 장가를 가는구나.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5년. 그동안 민수는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죠. 힘들 때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또한 지나가겠죠. 그 한마디로 저를 버티게 해준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그저 고맙고 또 대견했죠.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 금박으로 찍힌 글씨,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민수, 신부 지연. 지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손끝에서 청첩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지연. 그건 제 젊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20살의 봄, 저와 지연은 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시골에서 올라와 고시원 방 하나를 나눴으며 밤마다 라면을 끓여 먹던 친구였죠. 그녀는 웃음이 많았어요. 말끝마다 장난을 던지고 마음이 여려서 친구가 울면 같이 울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남편을 잃고 그 긴 세월 속에서도 한 번쯤은 떠올랐던 이름, 지연.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제 인생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설마 그 지연은 아니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어째서인지 청첩장을 본 순간부터 가슴이 쎄하고 불길했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청첩장 잘 받았어. 그런데 신부 이름이 지연이구나.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행복에 젖은 톤이었어요. 네, 어머니. 놀랍죠? 신부 이름이 지연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신부 어머니 이름도 지연이에요. 같은 이름이라서 다들 신기해해요. 순간 손에 쥔 전화기가 식은땀으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신부 어머니의 이름도 지연이라니.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다시 나를 불러세우는 걸까요? 머릿속이 어지러질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지난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내게 말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건 아마 하늘이 허락한 일이겠지. 그 말을 끝으로 사라진 그녀였는데 지금 제 아들의 청첩장 속에서 그 이름이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첩장을 다시 들어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붉은 글씨로 인쇄된 예식장 주소, 그리고 양가 혼주 부분에 적힌 이름. 신부 측 혼주 이지연. 그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이지연. 성까지 같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뒤섞이며 마치 오래된 비밀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도 눈꺼풀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어요. 1시, 2시, 3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창문을 열었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만나겠지. 그녀가 떠나던 날 울먹이며 남겼던 그 마지막 말. 나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녀가 남긴 그 말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청첩장 한 장을 통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신부 어머니도 지연 씨라고 했지? 네. 어머니 왜요? 그분 혹시 어떤 분이시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랑 같은 고향이래요.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세상 참 좁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향까지 갔다고요? 그럼 정말. 저는 그날 오후 바로 미용실 예약을 했습니다. 예식장에 가야겠다고, 아니, 확인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청첩장을 가방에 넣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듣고 있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그 신부의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짓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왠지 아련하게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 밖에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달빛이 책상 위에 청첩장을 비추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연.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지연아, 정말 너니? 결혼식 날 아침 유난히도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하게 흐렸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단지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가 보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방 안에 청첩장을 꼭 쥐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예식장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번져 보였어요. 도로변의 벚꽃나무, 신호 대기 중 맞은편에 서 있던 학생들, 그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그날 하루만큼은 겹쳐진 것 같았어요. 예식장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하얀 천이 드리워진 천장 아래 샹들리에는 금빛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죠. 로비에는 이미 하객들이 북적이고 웃음소리와 플래시, 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멀리서 저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그래,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네. 어머니, 오늘 꼭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신부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부 어머니라니,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속 깊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민수가 저를 이끌고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거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엔 은빛 장식핀,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 그리고 손끝으로 신부의 드레스 자락을 다듬는 그 모습.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고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20살 봄날의 그 친구, 이지연. 눈가에 살짝 웃음이 번졌지만 그 미소 뒤엔 말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몸이 굳은 채로 오직 눈으로만 그녀를 바라봤죠. 그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선희. 그 목소리,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오래된 추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지연아. 겨우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깊은 슬픔을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결혼식장 모두가 축하하고 웃는 자리에서 이렇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신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연아, 이분은 신랑 어머니시란다. 그녀의 목소리엔 이상한 떨림이 있었어요. 신부도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웃음이 너무 닮아 있었어요. 20살의 지연이 웃을 때의 얼굴, 그 미소와 똑같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딸이 내 아들의 신부였던 겁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꽃잎이 떨어지고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하객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연은 신부석 뒤쪽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딸을 향했지만 가끔씩 제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마치 미안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예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빠져나가고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결혼 준비하면서 정리하다가 내가 예전에 내게 줬던 편지가 나왔더라. 편지? 응. 내가 그때 나한테 우리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보자고 썼던 거.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었어. 그녀는 살짝 웃으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전류처럼 따뜻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멀리 서 있는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냥 살아왔지. 누구나 그렇잖아, 선희야. 살다 보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기억도 결국은 돌고 돌아 우리 앞에 서게 되더라.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선희.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된 것도.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고 다시 신부 쪽으로 향했어요. 식이 끝난 뒤 저는 혼자 로비 한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봉투 안에는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 종이 끝은 다소 낡아 있었지만 그 필체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지연아,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숨기지 말고 용서하고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기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10수년 전 그녀가 갑자기 떠났던 이유가 이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대체 왜 그랬던 걸까?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걸까? 편지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더 있었어요. 내가 떠난 이유는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저는 편지를 가방에 넣으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딸과 함께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가 문을 닫기 전 창밖으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죠.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입모양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은 채로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바람 한 줄기가 예식장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내 무릎 위의 청첩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가 내게 건넨 편지 속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봉투 속에서 또 하나의 쪽지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 글자를 읽는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결혼식이 끝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가방을 풀었습니다. 하객들이 건넨 선물 봉투며 꽃다발 사이에서 그녀가 내게 건넸던 작은 봉투가 나왔죠.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를 켜고 봉투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어요. 낡은 종이의 감촉, 시간이 묻어나는 냄새, 그리고 그녀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자 노랗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이야, 내가 이 편지를 쓴 건 아마 너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기 위해서일 거야.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 연습했는데 결국 입으로는 하지 못했어. 그때 내가 떠난 이유를 언젠가 너도 알게 되겠지. 우리 둘 사이에 있던 그 사람, 그가 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너는 아직 모르지? 나는 순간 호흡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그녀가 말한 그 사람은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펜을 놓치듯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죠. 바닥에 닿은 편지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내 남편을 언급했다고? 그녀와 남편이 대체 무슨 관계였다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리며 머릿속을 두드렸어요. 나는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나에게 와서 그랬어. 지연아,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감당해야 하잖아.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리고 다음 날 너희의 결혼식 소식을 들었지. 축하한다는 말조차 못하고 그냥 멀리 도망쳤어. 선이야,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어. 그저 내가 그에게 받은 비밀 하나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에서 시간이 흐트러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온화했던 그 미소,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결혼 초 몇 번인가 의미 모를 침묵을 지었던 밤들. 설마 그때부터? 입술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손끝으로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편지 아래 붙어 있던 작은 쪽지.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쪽지를 읽고 있다면 나를 찾아와 줘. 우리가 서로 모른 척한 그 진실, 이제는 끝을 내야 하니까. 지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그녀는 나와 남편 사이에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글씨가 흔들리듯 보였어요. 끝을 내야 한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 창문 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유품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몇 개,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그의 노트 한 권. 그 노트는 결혼 직전까지 그가 쓰던 일기였어요. 그 안에서 나는 지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연이 오늘 전화를 했다. 선희에게는 비밀로 하자 했다. 하지만 이건 그녀의 부탁이기도 했다. 지연이 그 아이를 지킨다고 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 그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갑자기 떠났던 이유, 그녀가 결혼식장 뒤편에서 나를 그 눈빛으로 바라봤던 이유, 모든 것이 한 줄기 빛처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불 속에서 수없이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손에 쥐고 책상 위에 편지를 다시 펴봤습니다. 그 아이를 지킨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내 아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의 딸과 관련이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나는 결국 결심했어요. 그녀를 다시 찾기로.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던 도시는 맑게 씻겨 있었어요. 하지만 내 가슴 속엔 안개가 가득했죠. 나는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신부 어머니 연락처 알고 있니?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결혼식 얘기하다 생각나서 말이야. 잠깐만요. 톡방에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핸드폰 화면에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어요. 전화벨 소리가 3번 울리던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 여전히 부드럽고 낮은 톤. 하지만 그 속엔 깊은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아 나야. 선희.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읽었구나. 응. 너 왜 그랬어? 그때 아무 말 없이 사라지고. 선희야, 지금은 전화로 말할 일이 아니야.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 우리 옛날 학교 근처 카페 알지? 거기서 보자.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 카페로 향하는 길. 노을빛이 도시 건물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졌어요. 10수년 전 우리가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 자리. 지연이 항상 말하곤 했죠. 우리 이 카페는 절대 잊지 말자. 언젠가 다시 오면 그때는 웃을 일만 가득하자. 그녀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카페 문을 열자 조용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 가득 남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왔구나, 선희.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온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그 편지에 있던 그 아이는 누구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선희야, 내 아들 민수. 그 아이의 혈액형, 기억나? 나는 순간 멍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죠. 내 남편의 혈액형은 B형이었지. 그런데 민수는 AB형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니? 공기가 멈췄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어요. 눈앞의 모든 사물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흘렀어요. 선희야, 그 아이를 지켜야 했던 이유. 이제 조금 알겠지? 카페 안은 고요했어요. 밖에서는 퇴근 시간의 차들이 신호등 앞에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았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 그 안에 담긴 세월과 후회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선이야, 그때 내가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병원에 다니고 있었어. 병원에? 응. 유전성 혈액질환 검사 때문이었어. 나는 숨을 삼켰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지연은 손끝으로 찻잔을 쥐었습니다. 잔이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 자신의 혈액형 때문에 아이에게 그 병이 유전될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흐릿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 곁에 있었어. 그는 늘 괴로워했어. 넌 몰랐지? 그가 결혼 전날 내게 찾아왔다는 걸.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그랬어. 선희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그녀는 분명 나를 떠날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지. 그는 그날 밤 울었어. 지연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 그리고 널 선택했지. 하지만 결혼 후에도 병원 기록은 남았어. 그는 끝까지 그걸 숨겼어. 그러다 어느 날 나에게 연락이 왔어. 지연아, 혹시 나 대신 검사를 한 번만 받아줄 수 있을까?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검사를? 왜 내가 대신? 그는 내 혈액형이 너와 비슷했으니까. 결과를 헷갈리게 만들어야 했거든.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어. 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거든. 그는 결국 병으로 쓰러졌고 나는 그 비밀을 품은 채 떠날 수밖에 없었어. 누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너도 그 아이도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 그녀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민수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요. 민수는 내 아들이자 내가 지켜야 했던 아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켜야 했던 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의사들은 말했어. 아이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그때 그 사람은 이미 병이 깊었고 나는 그 아이를 대신 지켜달란 부탁을 받았어. 대신 지켜달라니? 민수는 내 아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그 아이를 반드시 살려달라. 그래서 난 내 아이를 포기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나도 아이를 가졌었어.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어. 난 내 아이를 잃고 그의 아이를 대신 살려야 했어. 그게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바깥의 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녀의 울음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건 내가 그를 살렸다는 뜻이야?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의사들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 산모가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듣고 넌 정신을 잃었지. 그 사이에 난 내 대신 그 아이를 안았어. 그 아이의 심장이 약했지만 살 수 있었어.
나는 그 아이를 꼭 살려야 했어. 그래야 그 사람의 유언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내 온몸이 떨렸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거야? 그래.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면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그게 내 죗값이라 생각했거든. 지연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이렇게 다시 우리를 데려왔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왜 이제야 말했어? 그땐 말할 수 없었어. 너도 민수도 다칠까봐.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선이야, 그 아이들.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 없어. 법적으로도 혈연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의 진실은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녀의 눈물이 다시 떨어졌어요.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저 흘러내리는 눈물에 모든 감정을 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비가 내린 자리에 남은 무릉덩이에 가로등 불빛이 일렁였고 그 속에서 마치 지연의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운명이라면 도대체 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의 영정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촛불 하나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끝까지 말을 못했는지.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군요. 눈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끝내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숨어 있었겠죠. 그날 밤 창문 너머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편지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로 바람이 스치며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편지 봉투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종이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어요. 선이야, 이 이야기가 내게 닿는다면 민수에게만은 진실을 말하지 말아줘. 그 아이는 깨끗하게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지연, 나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가슴 위에 올렸어요. 그래, 민수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거실 시계를 보면 시간은 이미 한참을 지나 있더군요. 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에게만은 진실을 말하지 말아줘. 그게 우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비밀을 끝까지 숨기게 놔두지 않더군요. 며칠 뒤 민수와 새며느리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기차역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둘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묘하게 시려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우리 잘 다녀왔네. 피곤하지? 아니요, 너무 즐거웠어요. 어머니도 곧 같이 가요. 저희가 다음엔 여행 보내드릴게요. 새며느리 지연이. 그녀의 웃음엔 지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순간 마음이 울컥했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피의 인연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죠. 며칠 후 나는 지연의 집으로 향했어요. 약속한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집 앞 골목길은 오래된 감나무 냄새로 가득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직접 나왔죠.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왔구나, 선이. 응, 그냥 너 괜찮은지 보러 왔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그 틈새로 들어온 햇빛이 우리 얼굴을 스쳤어요. 지연아. 응. 그 약속 지킬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지켜야지. 그 아이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우리 같은 실수는 물려주면 안 되잖아. 그래 하지만 언젠가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땐 운명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지.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며칠 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허겁지겁 들어왔어요. 손에 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혹시 보셨어요? 뭔데 그래?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다녀가셨어요. 근데 편지를 남기고 가셨어요.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레 그 봉투를 받았어요. 붉은 펜으로 적힌 글씨. 선희에게. 이건 너한테 온 게 아닌데? 그래서요. 장모님께서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밤이 깊은 뒤 나는 방 안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가 담긴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선희야, 혹시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그날 이후로 병이 다시 도졌어. 병원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 선희야, 나 미안해. 민수의 출생 비밀을 끝까지 숨기려 했는데 시간이 나를 허락하지 않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제발 미워하지 말아줘. 그건 나의 죄이자 나의 속죄였어. 마지막 부탁이야. 내 장례식에는 오지 말아줘. 내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대신 멀리서 나를 용서해줘. 지연. 손끝이 떨렸어요. 편지를 쥐고 있던 손이 점점 힘을 잃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작별을 건넸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지연 씨 가족분 되세요? 아니요, 저는 친구인데요. 무슨 일이죠? 병원입니다.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만으로도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머릿속엔 온갖 기억이 스쳐갔어요. 젊은 시절 함께 웃던 순간, 헤어지던 날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한 그녀의 미소까지. 문을 열자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천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손끝이 여전히 따뜻할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장례식장 한켠에서 나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유족석에는 지연과 민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슬픔에 잠겨 있었죠. 나는 장례식장 뒤편으로 돌아서 조용히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지연아,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이제는 내가 그 약속 지킬게.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톡 건드렸어요. 뒤돌아보니 민수가 편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장모님 방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편지 봉투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아이들에게 닿을 거야.
나는 숨을 삼켰어요. 아이들에게 닿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결국 우리 대신 진실을 아이들에게 남기고 간 거였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돌아온 민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과 어머니 예전에 알고 지내셨죠? 그 한마디가 칼처럼 박혔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진을 봤어요. 젊을 때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숨기셨어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무슨 상처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손끝으로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를 낳을 때 내 아버지가 모든 걸 걸고 너를 살리려 했단다. 살리려? 그래. 그게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었어. 그때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그분이 남긴 비밀은 뭔데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저 우리가 모두 너무 늦게 용서했을 뿐이야. 민수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괜찮아요. 아버지도 장모님도 다들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아이는 몰라도 됐어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용서가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서 지연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평온이야. 그 문장이 마지막으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연아, 우린 결국 약속을 지켰어. 이제 너도 편히 자. 지연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죠. 창밖엔 벚꽃이 다지고 초록빛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그녀가 남긴 편지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치우지 못했어요. 가끔은 그 편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선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평온이야. 그 문장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녀는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거예요. 민수는 어느새 결혼 생활에 적응해 조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연 역시 마음씨 고운 아이였죠. 2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지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가끔 저녁에 둘이 손잡고 오는 걸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아, 너도 보고 있지? 우리 아이들 이제 잘 살고 있어.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젊었고 그 미소는 세월을 거슬러 나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어요. 민수 부부가 주말이라 들른다고 해서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우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지연은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이거요. 신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라면서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멈췄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민수가 말해줬어요. 신부 어머니 사진 속에도 똑같은 꽃이 있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꽃, 흰 카라꽃이었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식탁에 꽃을 꽂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지연이 내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민수가 문득 말했다.
어머니, 요즘 장모님 얘기 자주 하시네요. 그렇지, 그런가 보다. 그분 정말 따뜻한 분이셨죠?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래, 따뜻했지. 누구보다 그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컵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어요. 지연이 마지막까지 바라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밤이 깊어지고 두 아이는 돌아갔습니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반쯤 마신 차 한 잔,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의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편지가 살짝 흔들리더니 그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오래전 우리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 교정의 벚꽃길을 걸으며 찍은 사진.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심의 웃음이었죠. 나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연아, 우리가 잘했을까?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그녀가 그럼 잘했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연이 함께 찾아왔어요.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어머니,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정말 축하한다. 지연이도 좋아하겠구나. 그 말이 절로 나왔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온 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지연이 남긴 그 약속을 이어가겠죠. 그렇게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사랑이 이어지고 과거의 아픔은 조금씩 잊히겠죠. 며칠 뒤 나는 지연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햇살이 고요히 내리던 오후였어요. 납골당 앞에는 카라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그 흰색 꽃. 나는 꽃을 하나 꺾어 손에 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연아, 이제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행복해.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이름이 적힌 조그만 유리 위로 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그녀가 웃으며 떠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가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했어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사람의 인연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 말이 내 가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벚꽃길을 걸으며 웃고 있는 지연을 보았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내게 손을 흔들었죠. 선이야, 이제 됐어. 우리 진짜 괜찮아. 그 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청첩장에 적힌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유언보다 무거운 진실, 피보다 깊은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걸 감싸는 한마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진실이 아니라 아이들의 평온이야.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 진실을 세상에 밝히시겠어요? 아니면 지연처럼 조용히 묻으시겠어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줄의 마음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위로받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